자, 오늘은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도 내가 애를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요? 하는 이제 뭐랄까 상담이 온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한 만 2세 된 딸을 둔 전업주부인데요. 이제 신랑 만나기 전에 일을 하다가 결혼해서 이제 몸도 약하니까 애를 갖고 일을 쉬면서 이제 애를 낳은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이 신문사 일을 해서 맨날 이렇게 아침 저녁도 없고 막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굉장히 육아 스트레스를 좀 받고 아빠가 도와줘도 힘든데 아빠가 지금 그 출퇴근이 불규칙하고 막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하니까 좀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남편도 나가서 놀다 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집에서 밤에 애가 울고 막 소란스럽고 이러면 짜증을 낸대요.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고 짜증 내다가 나중엔 그런데 여보 내가 나가서 노는 남자도 아니고 나도 거의 준 전문직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근데 당신은 24시간 애랑 상호작용하고 있어야 되고 엄마로서 이거 완전히 파악해야 될 사람이 애 울음도 못 잡고 이렇게 소란 피워도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것은 당신은 직무유기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정 떨어지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 내가 많이 몸도 약하고 힘들어서 이래요. 그러면은 아유 큰일 났네. 어서 몸부터 추스립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애가 자는 시간이 많으니 잘 때는 당신은 재취업이 어려우면 공무원 시험이라도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애 잘 때 짬짬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내년에도 한번 쳐봐서 떨어지는 것도 방법이니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신랑 같지 않고 이렇게 감독관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애 때문에 힘든데 그 힘든 건 하나도 안 알아주고 애한테 민첩하게 못했다고 너는 엄마 역할 제대로 하느냐 내가 나가서 뭐 놀고 오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나도 내 몫을 해서 이렇게 가정에 얼마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다면 당신도 애 잘 때 놀지 말고 공무원 시험 공부해라. 뭐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얘기는 없는데 이 엄마는 막 그 남편 얘기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울기까지 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 케이스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애를 잘 키울 수 있는가요? 그거는 좀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부부 간의 문제가 더 있어서 엄마가 남편을 의지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애한테도 이제 화내거나 그쵸? 뭐 애한테 노골적으로 날 힘들게 하지 마 이러고선 바로 또 후회한대요. 이건 내가 남편하고 관계에서 마땅치 않은 거를 애한테 지금 이렇게 하나 하고 또 바로 애를 껴안고 울고 그래서 이건 둘의 문제가 더 지금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보다는 이제 남편과의 그 불만 요소가 더 많다. 제가 실제로 맨투맨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으면요. 저 집은 애는 그냥 3살짜리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데 저 집의 문제는 그 부부간이 문제구나. 그런 경우가 한 예를 들어 이제 100번 만났다 그러면 거의 한 70번 이상이 부부간의 문제다 이렇게 저 혼자 저 안에서 결정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애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엄마가 아빠를 이해하든지 아니면 이해를 받도록 협조를 남편한테 구하든지 뭐 이런 일을 해서 협조 체제 내에서 애를 키워야 되지요. 그게 대립각을 세우고 섭섭해하고 나를 모르보고 감독관처럼 애 잘 때 시험 공부해라 그러고 애만 보기도 얼마나 힘든데 애도 잘 울음도 엄마가 선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는 엄마로서 역할을 100% 못하는 거다 이러고 비판 위주로 하니까 엄마가 애하고 신나게 못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하고 신나게 못 놀고 짜증내고 이제 화내거나 뭐 엄마를 오히려 힘들게 하지 말라고 애한테 호통을 치니까 제가 아이 입장이면은
우리 집은 이게 내가 잘 살기에는 안전지대는 아니다. 아빠는 가끔 들어와서는 엄마 야단치고 엄마는 이렇게 막 주눅 들려 있고 아빠 없는 엄마하고 관계는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데도 가끔씩 히스테리카하게 소리 지르고 날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한다. 이러면 애는 이미 엄마랑 노는 게 신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애가 안전지대로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부부가 우선순위로 좀 화목해야 된다고 봐요. 둘이 서로 그래도 애정을 갖고 서로 좀 애쓴다고 그러고 노력한다고 그러고 힘들구나 이러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적어지면 이제 한쪽이 굉장히 불만스럽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하는 것도 하기 싫어한다면 제 생각엔 둘 간에 좀 먼저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부인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부인 속 얘기를 해서 신랑한테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 애 잘 때 공무원 시험 치라는 게 부담스러우면 신랑한테 네 할게요가 아니라 여보 애가 지금 만 이제 2세인데 나는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될 때까지는 애랑 같이 놀고 애랑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때 공부해서 내가 뭐라도 할 테니까 당분간 나한테 공무원 시험 공부하라고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내가 애하고 열심히 상호작용 잘해서 밤에 잘 때 울거나 이런 일을 안 하도록 도와줄 테니 당신도 협조해 주세요.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면 상대방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죠. 모르고 뭐 부부니까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하고 혼자 심술 떨고 화내고 히스테리컬하게 애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은 애한테는 그건 참 억울한 대접이죠. 그래서 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애한테는 부모로서 아빠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엄마가 애하고 친밀감 있게 놀아줘서 애가 신뢰를 갖게 하려고 엄마 한편에서 노력을 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아빠가 바빠도 아빠가 또 애랑 놀아주고 엄마가 애랑 놀아주는 그 놀이 문화를 좀 더 이렇게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되게 엄마들은 저기 언어놀이 많이 해주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언어놀이 해주면 아빠들은 언어놀이 안 하고 뭐 하죠? 신체놀이해요. 이렇게 행거리 쳐주고 애 받고 막 이러죠. 저희 아들도 보면 아빠가 이렇게 던져서 탁 봤는데 그걸 한 번도 그러니까 한 번도 실수를 안 하니까 한번 받다가 놓치면 떨어지면 이제 등뼈 갈라지고 난리죠. 근데 한 번도 안 떨어뜨리니까 아빠만 들어오면 두 아들이 그거 해달라고 그냥 막 그러면 힘들어도 그거 몇 번씩 행거리 쳐주죠. 아마 여자 같은 벌써 친마디로 몇 번 다녔을 텐데도 아빠가 해준다. 그래서 엄마는 언어놀이, 아빠는 신체놀이. 그래서 애가 머리가 좌뇌, 우뇌, 전뇌가 발달된다. 주로 언어놀이는 좌뇌 훈련이고 이렇게 행거리 쳐주고 신체 운동하는 건 우뇌지요. 그래서 좌우, 그래서 전뇌 놀이를 해주는 게 애한테 전인적인 발달이 되고 애를 잘 키우는 게 된다. 근데 이런 이론은 다 있으되 부부지간이 냉담하고 썰렁하고 신랑 보면 가슴이 철렁 두둑이 앉으며 울을 때 울음 뚝 못한다고 그래서 너는 집에서 뭐 하느냐 나는 나가서 놀고 그냥 돈 받아오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이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아빠가 좀 더 좀 훈훈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엄마도 아빠 하는 대로 할 수 없으면 여보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건 할 수가 없으니 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내가 애랑 잘 상호작용하는 게 애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날더러 애 키우는 도중에 무슨 공무원 시험 치라든지 이런 얘기는 조금 접어두시고 애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 되면 제가 뭔 일을 하더라도 하겠어요. 이러고 아빠를 일단 조금 내 생각을 알려줘야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부부가 만나서 애를 만났기 때문에 1차적인 관계는 부부관계가 화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관계가 화목할 때만 애가 사랑을 보고 크지요. 제 가끔 이제 사례 중에요. 엄마 아빠 각방 쓰고 위아래 쓰고요. 이렇게 뭐 집에서 뭐 던지고 때리고 그러진 않아도 애한테 그런데요.
예, 아빠 위층 계시면 짜파게티 할 건지 진라면 드실 것인지 여쭤보고 와라. 그러면 그 메시지가 무슨 막 싸우고 뭐 던져서가 아니라 참 별걸 다 날더러 물어보네 하면서 애가 물어봐도요, 벌써 집안 분위기는 다 압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를 안 하고 식사는 해야 되는데 메뉴를 저렇게 물어보는구나. 자,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애들이 이건 사랑이고 이건 염려고 걱정도 사랑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가정 내 분위기는 내가 세세히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둘이 마음이 화합이 되고 용서를 해주고, 사실 용서는요, 내가 누굴 용서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안 하죠.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 채 사는데요. 그래서 누구를 용서해 줘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뭐 자존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 우리 신랑이 일이 좀 신문사 일이고 깐깐하니까 저렇게 아주 그냥 집요하게 이렇게 물어뜯고 하는 게 원래 업이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지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닐 거야. 그리고 내가 애를 돌보는데 민첩하지 않아서 울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화가 났겠다. 그래, 내가 뭐 잘한 것도 없으니 이렇게 하자. 이러고 마음을 좀 넉넉히 먹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래서 둘 관계가 어떻든 좋으면 애는 그 사랑을 보고 크는데, 억지로 해놓고 애한테 잘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둘의 마음이 화합하도록 먼저 우선하시면 애는 그 사이에 사랑을 보고 사랑을 먹고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